예, 안녕하세요. 서진수입니다. 자, 4차 산업혁명과 빅데이터 활용의 두 번째 시간으로 빅데이터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사실 빅데이터란 용어가 나온 지는 꽤 됐습니다. 한 5, 6년 이상 됐는데 빅데이터란 얘기를 참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죠? 근데 빅데이터가 뭔지에 대해서 빅데이터가 뭐지? 라고 물어보면 큰 거?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시죠? 예, 그렇게 이렇게 많이 통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빅데이터라는 게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고 이 특징들을 다른 분들에게 설명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드리는 걸 목표로 해서 우리 재밌게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자, 빅데이터라는 말이 나오기 전에도 회사나 개인도 마찬가지고요. 데이터 분석들을 다 했어요. 특별히 빅데이터가 나와서 데이터 분석을 하고 그런 게 아니고요. 다 했습니다. 했는데 예전과 빅데이터와 차이가 뭔지를 말씀을 좀 드릴게요. 예전에는 빅데이터라는 게 나오기 전에는 자,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데이터가 엑셀 형태로 다 정리가 돼 있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회사에서 매출 데이터 분석하고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죠. 야, 8월 달에 아이스크림 몇 개 팔릴 것 같냐? 기획해봐 라고 이제 시킨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담당자가 작년 8월 달에 또 재작년 8월 달에 팔렸던 이런 내용들, 현황들 가져와 가지고 대충 보고 아주 과학적으로 약간 추측도 하고 그래서 아주 과학적으로 대략 작년에 몇 개 팔리고 재작년에 몇 개 팔렸으니까 올해 몇 개 팔릴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단 말이죠. 예를 들어 신제품이 나왔어요. 신제품이 나왔는데 이 신제품에 대한 고객 반응이 어때? 라고 조사해봐 라고 하면 대부분 어떻게 하시느냐면 설문지를 들고 나갑니다. 설문지 들고 나가서 마트나 이런 데 가셔가지고 이 파라솔 같은 거 이렇게 깔아놓고 이제 몇 분이 이게 영업하시는 몇 분이 나가가지고 저 이모님, 어머님 요 설문지 하나 해주시면 야구르트 하나 드릴게요. 저희 신제품 나왔는데 하나 해주세요. 이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가서 보면 매우 만족, 만족, 보통 이걸 이제 전문 용어로 리커트 5점, 리커트 7점 척도 이렇게 부르는데 이렇게 설문조사를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표로 정리를 해서 데이터를 만들고 이 표를 이제 분석을 한 후에 그 다음에 담당자의 느낌이 좀 들어가죠. 느낌이나 경험 요거를 또 다른 말로 감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아주 객관적으로 저런 표로 이렇게 데이터 정리하고 그 다음에 약간 담당자의 감도 이렇게 들어가 가지고 결과를 만들어서 보고를 하죠. 보고를 해서 이제 윗분들이 그거 보고 이렇구나 저렇구나 이제 이렇게 하시는데 이게 이제 문제가 있어요. 설문조사 다 해보셨죠, 그죠? 설문조사를 해보시면 이게 참 좀 그래요. 뭐냐면 제대로 이게 체크를 잘 안 해요. 설문조사 할 때 어디 가기 바쁜데 막 붙잡아가지고 저기요 이거 설문조사 좀 해주세요. 저희 학생인데 나왔는데 해주세요 하면 질문도 안 읽어보고 그냥 매우 좋음 다 체크하시는 분도 많고요. 어떤 세미나나 포럼 같은 데 가서 설문지 있으면 다 안 읽고 빨리 가야 되잖아요. 다 안 읽어보고 막 이렇게 가는 경우도 되게 많고요. 그런 거죠, 그죠? 그래서 설문조사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예전에는 방법이 없었어요. 실제로 설문조사 같은 거 해서 여론을 보고 그걸로 통계내가지고 이렇습니다라고 하는 거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근데 이게 문제가 있다는 거죠.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배고파서 예를 들어서 휴가 가가지고 어떤 식당에 갖다 칠게요. 식당에 가가지고 밥을 먹었는데 밥이 너무 맛이 없는 거야, 이게. 근데 들어갔는데 아까우니까 대충 먹고 나왔어요. 나오는데 이제 입구에 있어가지고 그 식당 주인이 이제 웃으면서 이제 카드 받으면서 저 맛있게 드셨어요? 라고 물어보면 우리는 착하니까 당연히 맛있었어요 라고 대답하겠죠. 진짜 맛이 없었는데 다시 안 오면 되지 그거다 대고 주인한테 아저씨 이게 지금 음식이에요 쓰레기예요 라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죠? 우리는 착하니까. 뭐냐면 대놓고 물어보면요 이 대답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이제 돌아와가지고 카톡이나 페이스북에 쓰죠. 야, 나 휴가 갔다가 나왔는데 그 앞에 있는 그 무슨 보리밥집 진짜 맛없더라 이러면서 무슨 얘기냐면 대놓고 물어보면 대답을 잘 못해요. 하지만 다른 데에다가는 진심을 남긴다는 거예요. 이게 모든 기업이 다 알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만드는 뭐 프로그램 회사도 그렇고 옷 만드는 회사도 그렇고 음식 회사도 그렇고 다 알고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고객의 진심을 알 방법이 없어서 설문조사를 이때까지 한 거예요. 하지만 세상이 바뀌었어요. 자, 무슨 얘기냐면 이런 댓글이나 사진이나 동영상 같은데 살펴보면 고객의 진심들이 녹아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기에 있는 데이터들을 어떻게 모아서 어떻게 분석을 할까 진심을 알게끔 예를 들어 이런 것도 있었어요. 예전에 뭐 그 음료수 회사인데 판촉 행사를 해야 돼요. 마케팅을 해야 되는데 그 동네 사람들이 어떤 음료수를 많이 먹는지를 찾아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가장 쉬운 방법은 직원들 보내가지고 야 일주일간 모니터링 해봐 하면 가장 쉽죠. 근데 그것도 힘들잖아요. 가는 사람도 힘들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인스타그램에 그 지역에 그 기간에 올라온 사진들을 다 다운로드를 받은 거예요. 다 다운로드를 받아서 그 사진을 분석을 해서 음료수를 들고 있는 사람 사진만 다 골라낸 거죠. 다 골라내가지고 이 사람들이 어떤 음료수를 가장 많이 먹는가, 자기 회사 음료수인지 아니면 경쟁 제품 음료수인지 이런 거 찾아가지고 마케팅을 기획해서 대박을 친 사례도 아주 많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전에는 다 설문조사 했겠죠. 하지만 이제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이제는 댓글이라든지 사진이라든지 영상 같은 데이터들을 분석을 해서 거기 안에 들어있는 의미를 다 끄집어낼 수가 있어요. 자,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빅데이터가 뭔지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가 데이터라고 하면 그냥 엑셀로 정리되어 있는 그런 데이터 이런 것만 분석을 했죠. 근데 이제는 그게 아니고 댓글이나 사진이나 동영상 그리고 소리 이런 데이터들도 기업 입장에서는 아주 중요한 데이터예요. 고객의 마음이나 생각이 들어있는. 자, 어떤 세미나를 했는데 이 세미나를 참석한 고객이 만족했는지 만족을 못했는지 알고 싶은 거예요. 옛날 같으면요. 당연히 설문조사 하겠죠. 설문지 돌려가지고 만족, 불만족 뭐 이런 거 찾았을 거예요. 요즘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그 세미나 광경을 촬영을 해요. 녹화를. CCTV나 이런 게 다 있잖아요. 녹화를 해서 사람들의 표정을 보는 거예요. 표정을 봐서 웃는 사람이 많다. 뭐 특정 세션에 특정 연사에 말에 사람들이 박수 치면서 웃으면서 아주 즐겁게 듣더라. 아니면 우울하게 듣더라. 아니면 자더라. 이런 거를 다 찾아낼 수 있어요. 그걸로 분석을 하면 설문지보다 월등히 좋게 분석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이런 모든 데이터,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정형 데이터, 엑셀로 이렇게 표로 되어 있는 이런 데이터 더하기 기존에 할 수 없었던 댓글, 사진, 영상 이런 모든 데이터를 합쳐서 우리가 빅데이터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단순히 큰 데이터요, 많은 데이터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거 한번 보세요. 네이버 사전에서 빅데이터라는 용어를 찾아봤어요. 빅데이터란 디지털 환경에서 생산되는 데이터로 규모가 방대하고 주기도 짧고 형태도 수치뿐만 아니라 문자, 영상을 포함하는 대규모 데이터를 말한다. 그래서 과거의 데이터에 비해 양도 많고 데이터의 종류도 다양해져서 사람들의 행동이나 위치 정보, SNS에 있는 생각과 의견까지 분석하고 예측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정보를 빅데이터라고 부른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잖아요. 상당히 공감하는 건데 보통 이제 옛날 사람들은 뭐 V 여러 개 붙여서 많다, 크다 이걸 많이 강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크다라는 개념이 애매해요. 자, 보세요. 생쥐한테는요 고양이도 엄청 커요. 근데 코끼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고양이는 큰 게 아니에요. 그죠? 고양이 입장에서 봤을 때는 코끼리가 되게 크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큰 데이터도요. 대기업 입장에서 보면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다니까요. 그죠?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무것도 아닌 데이터가 중소기업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야 이거 너무 많지 않냐? 이거 빅데이터 아니야?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양으로만 본다면, 크다 이것만 본다면 삼성전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야 이거 데이터가 너무 많네. 이거 빅데이터 아니야?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구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에이 뭐 그거 가지고 빅이에요. 우리 더 많은데 이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규모만 가지고 데이터 양만 가지고 어디 가서 빅데이터 이런 얘기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아시겠죠? 빅데이터란 양뿐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를 모아놓은 것을 빅데이터라고
부른다. 이렇게 정의를 하시면 돼요. 친구들한테 얘기를 하실 때도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말씀을 해주시면 됩니다. 아까 네이버 사전에서 보셨듯이 앞으로 이 빅데이터가 정말 중요해질 거예요. 왜 그러냐면 데이터에 생성되는 양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예전에는요, 핸드폰 예로 한번 볼까요? 핸드폰 같은 경우에 예전에 그 폴더폰 있잖아요. 이렇게 접는 거 있잖아요. 폴더폰 같은 경우에는 뚜껑을 딱 열어서 그 인터넷이 안 됐잖아요. 그래서 뚜껑을 딱 열어서 전화번호 누르고 샌드 버튼 누르면 그때부터 과금이 시작이 돼요. 물론 이제 상대방이 전화를 받아야 되겠지만, 근데 요즘 스마트폰 한번 보세요. 스마트폰은요, 그게 아니에요. 이게 열어서 인터넷 접속하는 순간부터 과금인 거예요. 1시간 동안 사용하는 핸드폰의 양이 예전에 불과 몇 년 전에 그 폴더폰까지만 하더라도 그냥 전화 거는 것밖에 없었지만 지금은 사람이 전화를 걸지만 문자도 하지만 인터넷 검색하는 것까지 다 요금에 과금이 되기 때문에 그 데이터를 다 모아야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유튜브 이런 거 없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동영상 이런 개념이 별로 없었는데 요즘은 유튜브에 또는 뭐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 동영상 되게 많잖아요. 동영상의 크기 엄청나게 크죠. 여러분들 중에 이제 예를 들어서 보고서 같은 거, 문서 같은 거 써서 100메가짜리 파일 한번 만들어 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네요. 이 워드를 쳐서 100메가짜리 파일을 만드시려면 정말 어떻게 뭐 한 달 내내 이렇게 워드만 쳐야 될 수도 있어요. 저 근무 안 나가고. 근데 그만큼 힘들다는 거예요. 근데 동영상이 있죠. 핸드폰으로 100메가짜리 파일을 만드는 거는 몇 분 안 걸려요. 1도 아닙니다. 근데 우리 동영상 되게 많이 찍잖아요. 그죠? 사진 엄청 많이 찍죠.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이게 더 심해지면 심해지지 없어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데이터는 점점 많아질 거고 그러면 많은 기업들에서 하는 고민이 뭐겠어요? 이 많아지는 데이터를 어떻게 저장할 거냐? 이게 가장 기본적인 고민일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고민, 더 중요한 고민은 이 많은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해서 우리 고객의 마음을 찾아낼 수 있을까? 이거를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할 수 있는 사람을 찾게 되겠죠. 그죠? 기존에 있는 기술 말고 새로운 기술이 계속 나오니까 이 새로운 기술을 활용해서 다양한 데이터를 어떻게 모으고 어떻게 분석을 해서 가치를 찾을 수 있느냐. 이런 능력을 가진 사람을 찾게 될 거란 말이에요. 이거는 당연한 얘기예요. 그래서 가면 갈수록 빅데이터는 더 중요해질 거고 이런 걸 잘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도 훨씬 더 중요해지겠죠. 이런 사람이 우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정리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보신 내용은 첫 번째, 빅데이터의 옛날 정의. 그냥 단순히 크다. 뭐 이렇게 했던 옛날 정의를 보셨고요. 근데 그게 아니라고 했죠. 그죠? 자, 두 번째 말씀드렸던 거는 현재 정의. 단순히 양만으로 따지는 게 아니고 다양한 유형의 데이터를 모아 놓은 것을 일반적으로 빅데이터다라고 부른다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세 번째, 갈수록 새로운 데이터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 데이터를 잘 관리하고 분석을 하는 능력이 정말 필수인 그런 시대가 되어가고 있다는 걸 강조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시대에 잘 준비하고 잘 적응해서 멋진 인재가 될 수 있도록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이것으로서 두 번째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